안녕하세요. 마스크 포워드입니다. 어제는 거의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인가? 목요일. 오늘 목요일인데 어제는 거의 뻗었습니다. 요즘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애들도 어린데 아, 요즘 애들 그냥 이렇게 그냥 가서 저랑 와이프랑 자거든요. 불 끄고. 그래야 애들도 자니까.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뻗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애들 걱정돼가지고 깼는데 다행히 잘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목요일 새벽인데 어쨌든 뭐 또 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또 올리려고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난 김에 또 영상 하나 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환율이 계속 안 떨어져서 큰일이에요. 뭐 환율 얘기 잠깐 하자면 포딩 회사들한테 막말로 환율이 오른다고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결제를 받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계속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산 장수, 옛날에 소금 장수 얘기가 있지만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니까. 뭐 미국 주식 시장은 지금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주식을 조금 하는데 한 2주 전인가는 거의 한 수익률이 한 12%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발언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6% 7% 낮더라도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은행, 저도 뭐 여러 가지 집 때문에 대출 받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은행 대출 이자가 뭐 말은 뭐 뭐야 뭐 3, 4% 그렇게 요즘 하지만 사실 그렇게 대출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좀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뉴스에서 말하는 이자랑 실제로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이자는 좀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개인 신용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뭐 헛소리 좀 해봤고요. 아침에 좀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그 뭐야, 어제까지 그 세지콜 그거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미팅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냥 쭉 그 영업 프로세스를 한번 뭐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아이디어가 없던 참에 그래도 이걸로 계속 하니까 얘기할 게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고 뭐 워낙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서 얘기할 게 많은데 뭐 그거를 한 번에 딱 머릿속에, 제가 뭐 대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머릿속에 많이 남아서 그거를 그때 딱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데 안 될 때도 있고 뭐 될 때도 있는 거라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단은 미팅하고 왔으니까 이제 견적이죠. 견적을 줘야 되는데 이제 견적을 줄 땐 사실 뭐 이것도 말이 많아요. 그냥 전 솔직히 요즘은 게을러 가지고 그냥 메일 자체에 써서 드리거든요. 뭐 특별한 폼이나 그런 거 없이. 폼은 제가 만든 폼이죠. 뭐 이게 스탠다드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견적은 크게 그냥 메일에 직접 써서 드리는 거랑, 그리고 화주분들한테 엑셀이나 뭐 PDF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 견적 이렇게 메일에 주고 나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엑셀이나 PDF로 다시 달라. 그런 데는 뭐 담당자가 꼭 그걸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회사 분위기가 본인들도 그 견적을 보고해야 될 때 당연히 메일에 쓴 거는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좀 귀찮아요. 귀찮더라도 어쨌든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또 바꿔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애초에 그렇게 딱 엑셀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처음부터 뭐 미팅 때 그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뭐 견적을 엑셀에 드릴까요? 메일에 그냥 써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가 임의로 메일에 써서 드리면 거의 열에 아홉은 오케이입니다. 예, 오케이고 또 오히려 메일에 써서 주는 걸 좋아하는 화주들도 있어요. 왜냐면 또 엑셀이나 PDF는 열어봐야 되니까 메일 내용이랑 한 번에 나오니까 본인들이 프린트해서 보고 하시거나 위에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좋아서 메일에 써서 그 뭐야 그 받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처음엔 저도 뭐 젊을 때는 뭐 그렇게 유난을 떠나 그랬는데
사실 지금 저도 나이를 먹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윗사람이라도 엑셀에 온 거를 좋아할 수 있어요. 예, 그렇고 일단 고객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회사 견적을 봐준다는데. 그러니까 요청한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고 견적 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견적 뭐 마진, 영업 마진 업하고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개인 차예요. 그것도 개인 차고 저희 업계가 참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스탠다드 하기도 그런 거죠. 영업 마진인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처음에 영업할 때 근해 그러니까 뭐 중국, 동남아, 아시아 이런 데는 50불 업했어요. 솔직히 FCL 컨테이너 같은 경우. 그리고 조금 먼데 원양, 미국, 유럽, 뭐 중동, 남미 이런 데는 100불 업했습니다. 그게 거의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켓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정말 21세기의 그 패스트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전염병을. 그러면서 어떤 포딩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포딩 업무 직원들 급여도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크게 겪었잖아요. 사실 지금도 저는 파트너는 되게 낮게 나가요. 근데 중요도에 따라 다른 게 이거는 개인 경험이고 어떤 그냥 개인의 경험이죠. 아니면 개인에 따라 어떤 상황이 다른 거니까. 전 되게 친한 파트너고 저한테 그래도 물량을 많이 도움을 주는 데는 넷으로도 나가요. 왜냐면 그런 게 있거든요. 파트너가 아 이거는 내가 이번에 뭐 얼마 전에 그랬어요. 실제로 계속 거래하다가 7년 동안 놓친 화주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바텀으로 해서 줬어요. 그냥 왜 너 갖고 오라고 그래야지만 나도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파트너나 화주의 관계에 따라서 영업 마진은 되게 유연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더 영업이 되고 화주나 파트너가 더 해피하면은 더 물량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어떤 룸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좀 화주가 엉성해. 이건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 이 화주는 좀 업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럼 뭐 200불 300불 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고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다른 직장 다닐 때 이제 회사 사장님들이나 지금 실제로 지금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사실 만불, 2만불, 3만불 이렇게 하려면 50불, 100불 마진 남는 화주 갖고는 그렇게 못해요. 뭐 수백 개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진이 좋은 화주들이 뭐 당연히 VIP죠. 되게 좋은 화주고 그런 화주도 몇 개를 끌고 가고 심지어 아시겠지만 2만 불 하는 영업사원 화주 한두 개로 2만 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드물지만 뭐 물론 위험성이 있죠. 그 화주 날라가면 그 영업사원은 그거니까. 근데 그만큼 극단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소비재 같은 거 이런 거 뭐 실제로 과자나 뭐 책이나 그런 거 살 때 뭐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포딩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부터 그런 건데 포딩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어요. 대리점마다 다 가격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왜냐면 일단은 운임 변동성도 크고 우리는 항공 운임이랑 해상 운임이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잖아요. 시장에 따라서.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컨테이너 운임 많이 올랐다고. 중국이 블랙홀처럼 너 다 뭐 빨아 들어간다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공컨테이너 얻고 나오는데 항상 보면 뉴스는 한 템포 느려요. 아시겠지만 물류업계에 있는 분들은 저 얘기를 왜 지금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벌어진 일이거든요. 상반기 때부터 예상이 됐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얘기 하려고 또 그랬지 아침에 정신이 없네요. 마진은 영업사원 맘이고 회사 맘이요. 그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마진 업하고 회사에 결제받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신입이나 아니면 뭐 그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책임하에 나가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영업 처음 할 때 윗사람이 알려줄 수 있어요. 대충 얼마 해라 얼마 하라 하지만 결국 마진은 본인이 책임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나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화주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화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다르기 때문에 마진을 업하는 거나 파트너한테 마진할 때도 그 파트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실내로 뭐 저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컨테이너 한 대당 뭐 1,000불씩 업하는 사람들 봤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주가 오케이 한대요. 걔는 그 친구는. 그럼 된 거죠 뭐. 화주한테 뭐 화주 뭐 무릎을 꿇고 빌든 뭘 하든 뭐 영업을 그렇게 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 영업 방식도 워낙 저희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뭐 얼마나 업하든 거기서 화주에서 허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예, 참 특이한 거고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업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시는 영업사원분들 기분 나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진은 되게 민감한 거기 때문에 뭐 방식이나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하면 너무 이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보수적이고 처음 만난 화주인데 내가 그 화주에 대해서 잘 몰라. 캐릭터도 모르고 그 회사 분위기도 모르고 그럼 50불 100불 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너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회사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얘기하기가. 그렇고 마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업했으면 이제 보내면 돼요.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뭐 이러저러 해서 뭐 좋은 얘기 써서 보내면 되는데 사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마진 얘기하면서 이제 이 마진이 아니라 견적 얘기하면서 화주 얘기들 안 할 수 없는 게 비교만 하는 화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쇼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교만 하는 화주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 화주들에 대해서 뭐 얘기할 전에 조금 한 적이 있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비교만 하는 화주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한두 번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데 비교해서 한 10군데 쫙 비교해가지고 우리 여기 한 군데만 쓰겠 제일 싼데 한 군데 골라서 쓰겠다 매번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화주한테도 굉장한 소모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화주사들도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도 물론 개인한테도 엄청 힘든 일이지만 그분들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 비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업무도 다른 업무도 해외 영업 업무도 있을 테고 심지어 더 작은 회사들은 더 자잘한 업무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 뭐 오후 5시에 메일을 쫙 뿌려요. 코딩한테. 그럼 그 견적이 다음날 아침 9시에 쫙 오나요? 10군데가? 그렇게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그 회사에도 영업사원들이 외근 갔다 와가지고 견적 작성하고 또 사실 견적 줄 때도 순위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중요한 데부터 먼저 하고 조금은 먼저 아시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견적이 오는 속도가 달라요. 타이밍이나.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또 견적 폼이 다 똑같아요? 아니죠. 다 달라요. 그거를 나도 하기 힘든데, 저도 하기 힘든데, 우리도 그거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 딴 데서 비교해서 받아보면 파트너들한테 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걸 10군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해요. 일반 화주들은 저희보다도 당연히 숙련도가 떨어지시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무 담당한테, 그 화주 담당자한테도 엄청난 부담이에요. 시간 소모고.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포딩 회사들이 어느 정도 업해가지고 드리는 거는 그런 수고를 덜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마진. 적당한 마진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허용하는 마진이겠죠. 시장에서 허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화주가 받아들이는 운임이겠죠.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또 화주사 입장에서도 그런 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취사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너무 싸도 대접 못 받아요.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비싸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마진에 그 적당한 마진이 참 애매하긴 해요. 다만 화주가 받아들이는 걸 적당한 마진으로 보고 거기를 한두 군데를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화주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간 효율적인 거고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소모전이 안 되는 거죠. 대신 그만큼의 수고를 덜어주는 대신에 포딩사는 그 정도의 적당한 마진을 취하는 거고요. 요렇게 좀 서로 합의가 되고 화주사에서 알아주시면 좋은데 최근에 뭐 코로나 때 워낙 운임이 높았다 보니까 싹 비교하시는 데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데는 사실 저도 그래요. 메일이 선뜻 빨리 나가질 못하죠. 왜? 아니까. 비교당하는 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싫어하거든요. 남들이랑. 그게 내 견적이든 뭐든. 내가 탑인 걸 알아. 막 해서. 뭐 그러면은 뭐 허용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선뜻 잘 견적이 안 나가요. 그리고 심지어 뭐 요즘 FC를 아시겠지만 뭐 힘들잖아요. 뭐 견적 2주에 한 번씩 자르고 심지어는 뭐 일주 단위로 자르는 선수들도 있고 스페이스 뭐 다음 주 거 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뭐 다음 주 그 스케줄이랑 견적 달라. 그러면 당연히 나가기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주들은 참 뭐 그 담당자분이 위에서 그렇게 오더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경향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화주들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비교만 쫙 해가지고 우리도 포딩 영업사원들 얼마나 마켓에 여웁니까? 영업 잘하시는 분들 뭐 정말 대단하시죠. 다 알죠. 딱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화주분들한테 지금 잔소리 한 셈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대접을 못 받아요. 손님 대접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좋은 견적도 좋은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견적 관련해서 특별히 그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송부한 다음에 이제 선택이 되면은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견적을 뭐 수백 수천 번 보내봤지만 견적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거래가 되는 건 아니죠. 수 없는 견적을 보내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하는데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너무 제 마이너스가 크면 견적을 보낸다는 거는 결국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견적을 보낼 때 물론 당연히 신중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견적을 고치는 행위는 굉장히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견적 잘못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본 적 많아요. 그 마이너스를 떠안겠다는 각오로 견적은 정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주들은 거기서 뭐 사인해달라, 도장 찍어달라, 견적서 밑에 그러는데 그런 요식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견적서대로 뭐야 나는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화주랑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아무리 제가 뭐 개발 세발이고 견적 개판으로 쓰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그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이랑 견적 유효기간, 유효기간 굉장히 중요하죠. 견적 유효기간이랑 또 하나는 그거죠. 그 뭐야 단가 변동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총액은 물량이 달라지면 당연히 변동될 수 있는데 단가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꼭 적어줘요. 단가가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어쨌든 총액은 물량 변동되면 단가대로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변동될 수 있는데 단가 변동은 또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랑 밸리데이션, 유효기간, 견적 유효기간 그거는 뭐야 변동될 수 있다고. 유효기간 커트를 꼭 써주고 유효기간 그 뭐야 기간을 꼭 써주고 단가도 변동될 수 있다. 근데 단가 유효기간은 여기까지다. 그게 결국 밸리데이션이죠, 견적. 그렇게 써주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마켓에서. 그 외에는 사실 뭐 개인차가 있어요. 저는 총액을 적는데 토탈 금액 그거 뭐 안 적어주시는 업체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견적 가끔 볼 때 있잖아요. 화주들이 줘서 그런 경우 있는데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내가 깼나? 하여튼 그 외에는 사실 뭐 견적 그렇게 복잡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한 건 없고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견적은 꼭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 정도고 그렇게 보내고 잠깐 애기가 깬 것 같아요. 잠시만. 네, 죄송합니다. 애기가 깨가지고 지금 다시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그 견적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마무리 좀 줘야 되는데 영상이 좀 중간에 끊겨서 죄송합니다. 그 이제 견적도 견적인데 사실 견적은 일종의 그 메소드죠. 그러니까 방법인 거고 견적보다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영업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편하게 여기는 고객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뭐냐면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화주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되게 잘생긴 영업사원이 왔어요. 근데 잘생긴 영업사원이니까 뭐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호감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예쁘고 좋고 이쁘고 깨끗하고 잘생긴 걸 좋아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근데
그 예를 포딩 영업사원한테 듣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좀 틀린 얘기가 돼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영업 오는 사람이 다 잘생기고 뭐 이쁘고 말 되게 잘하고 그런 사람을, 물론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말을 너무 못해도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의사 전달을 제대로 못하니까. 영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의사를 빨리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은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무슨 뭐 언변이 아나운서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포딩 영업사원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제가 봐도 저희 같은 회사에 다른 사람들 봐도 다르고, 그런데 그만큼 되게 다양해요. 못생긴 사람도 있고, 뭐 저도 못생겼지만 못생긴 사람도 있고, 뭐 뚱뚱한 사람도 있고, 빼샥 마른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이 바닥에.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렇다고 뭐 못생겼다고 실적이 나쁘냐? 아니에요. 실적 되게 정말 산적같이 생긴 분들, 산적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한테는 참 정말 무슨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도 실적이 막 되게 좋고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말을 잘하냐? 물론 말을 못 하시진 않죠. 평균 이상은 하시죠. 영업을 하시니까. 근데 말도 좀 어떨 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말씀해. 근데 그 화주는 좋대 그 사람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그만큼 자기를 믿고 따르는 화주들은 많이 만난 거죠. 그분이 말씀을 잘하고 말씀을 이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죠. 그 화주들은. 그러니까 그분이 뭐 가서 뭐 이렇게 저 나한테 그분한테 취하게 그분들을 만들었다 뭐 그런 표현보다는 그분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을 편하게 여기는, 제일 쉽게 말하면 내가 일 시켜 먹기 좋은 그런 포워딩 영업사원을 만난 거죠. 그 화주사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화주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업에서. 견적도 그 하나의 과정인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뭐 언변이 뛰어나고 잘생기고 견적서를 이쁘게 만들더라도 그 상대방이 나를 편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영업 안 돼요. 근데 이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볼 땐 겉으로는 나보다 못생기고 견적서도 이쁘지도 않은데 이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죠.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 근데 이분은 저기가 맞는 거예요. 나랑은 안 맞고. 그러니까 나랑 맞는, 나를 편하게 여기는 고객사를 찾으러 다니는 게 영업의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팅 한 번에 결정날 수도 있는 거, 첫인상이 결정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견적 주는 스타일이나 뭔가 전달하는 스타일이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되게 미묘한 겁니다, 영업은.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요, 제 느낌은. 그냥 나를 쓰시는 분들은 나를 되게 편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내 스타일이나.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내가 뭐를 주문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빠릿빠릿하게 일은 잘해줘. 근데 나는 불편해.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죠. 이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참 주변에 봐도 쟤는 왜 저렇게 하는데 실적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을 좋아하는 업무사원들을 만난 거죠. 아니, 업무사원이래요. 그 화주사 분들을 만난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포딩 영업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성이 많고, 다양성이 또 존중받는 업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례로 뭐 어디 딴 데 무슨 외제차 영업 그런 건데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 분위기가. 들어보면. 근데 포딩 영업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좀 저는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뭐, 견적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좀 다른 업계나 다른 데서도 좀 뭔가 잘 안 풀리더라도 여기 와서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뭐 저희가 무슨 뭐 양복 좋은 걸 입어야 되는, 물론 뭐 깔끔하게 입으면 좋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서. 그리고 약간 이게 재화를 파는 게 아니라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물류비 결제도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워낙 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그 화주가 결국은 영업사원을 좀 편하게 여겨야지만 그런 거고. 오늘 좀 견적 얘기하다가 이것저것 끊겼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포워드였습니다.